탱리지에는 한강, 남한강의 발원지를 오대산의 우통수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장소는 금룡소입니다. 태백에 있는 금룡소인데요. 다른 동영상에서 오대산 우통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남한강의 또 다른 발원지로 알려진 금룡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금룡소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태백산이 보이시고요. 그 위에 이제 금룡소가 보입니다. 금룡소 북쪽으로는 두타산이 보이고요. 두타산의 서쪽으로는 이제 인계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양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인 아우라지가 보이고요. 아우라지에서 남쪽으로 보시면 정성군과 영월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룡소는 택리지와 대동여지도에 등장하지 않는 장소인데 이 지도를 이제 축소해서 넓게 보려고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한 거고요. 좁게 해서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이 라인, 요 길 라인 자체에 보면 이제 하천이 흐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룡소 근방에서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하천이 흘러서요. 요 길을 따라서 이제 하천이 흘러서 인계면에 이르르고 이 인계면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면 이제 열양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정선군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 금룡소에서 만약에 물이 나온다면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남한강과 합류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백석폭포 수강계곡, 막동계곡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오대산 우통수에서 나오는 물이 여기에서 합류가 되고요. 여기 아우라지 이 부분은 이제 열양 쪽은 이제 행계천이라고 해서 이제 대관령 근방에서 나온 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여러 물들이 아울러지는 장소가 되고요. 이 물들이 합쳐져서 정선과 영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택리지에서 팔도 총론의 강원도 부분을 보면 임계라는 지명이 나와요. 임계 서쪽 산줄기의 남쪽은 정선의 열양촌이다. 그러니까 열양이라는 지명을 보셨죠. 우통수 물이 북쪽에서 와서 열양촌을 둘러싼다. 그러니까 열양촌 근방으로 이제 우통수 물도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택리지의 내용과 대동여지도 그다음에 우통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대산의 우통수가 보이고요. 우통수 아래에 월정사와 금강연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택리지식으로 한강, 남한강의 발원지를 볼 때는 여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대산에서 연방산으로 연결되는 이 산줄기의 북쪽은 북한강, 이쪽은 남한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방산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평창강으로 내려오고요. 이 평창강도 어, 영월 쪽에서 오대산 우통수의 물과 합류가 되죠. 평창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대산 아래에서 백두대간을 따라가시면 대관령이 보입니다. 대관령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 옛날에 관동대로의 행계역이 보이시고요. 이쪽 오대산 우통수 상어남 사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우통수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 행계천도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본 지명이 여기 임계라는 지명입니다. 택리지에 등장하는 임계라는 지명이고요. 여기는 임계역이었고요. 여기에서도 물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 물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열양이라고 정선의 열양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열양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통수에서 나온 물과 행계천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함유되어서 열양 쪽에서 나온 물과 이제 함유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물이 그러니까 오대산의 우통수에서 나온 물과 행계천의 물 말고도 여기 열양역 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함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 아래쪽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백봉령과 두타산이 있고요. 대박산이 있고 태백산이 있고 소백산입니다. 이 북쪽의 물들이 이제 오대산의 물과 우통수의 물과 함유가 되는데 결국 그 물들이 이제 여기 정선과
영월에서 함유가 되고요. 정선과 영월의 물들은 우통수와 금룡소에서 나온 물이고, 영월의 서쪽에 나온 물은 이제 평창강에서 나온 물이죠. 그러면 이 두타산과 대박산과 태백산과 소백산 쪽에 에, 이 산줄기도 결국은 이 남쪽은 낙동강이 되고 여기는 이 북쪽은 이제 남한강이 되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 산줄기 태백산과 소백산과 두타산과 백봉역사를 연결하는 이 산줄기가 낙동강이랑 이제 남한강을 나누니까 남한강의 발원지는 오대산 우통수도 될 수 있지만 여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태백산과 소백산 북쪽의 모든 지점, 이런 산줄기가 나눠지는 지점은 다 남한강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긴 유로를 찾아보면 어디인가? 그리고 열양천으로 연결되는 라인을 하천의 라인을 찾아보면 이 지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지도에서 금룡소와 유사한 위치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북쪽으로 흘러서 열양 쪽으로 해서 어 이제 어, 그 오대산 우통수에서 나온 물과 함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두 지도를 연결해 보면 오대산과 연방산, 이게 이제 북한강과 남한강의 경계가 되고요. 오대산에서 대관령, 백봉령, 그 다음에 두타산, 태백산, 그다음에 소백산, 이 라인을 연결하는 요 전체가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강의 상류 지역이 되니까 여기도 상류가 될 수 있고 여기도 상류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상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제 평창이 되는 거고요. 연방산에는 평창이 되는 거고, 오대산에 물이 내려와서 금룡소 물과 합쳐진 지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금룡소의 위치는 여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제지도와 우통소에는 금룡소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 추정을 해보면 여기쯤으로 되고, 금룡소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서 열양을 거쳐서 이제 오대산 우통소에서 나온 물, 그다음에 여기 행계천에서 나온 물, 이렇게 이 여름물들이 함유가 돼서 여기서 정선을 지나서 영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월에서는 평창강, 연방산에서 나온 평창강과 여기 우통수, 금룡소, 경계천에서 나온 물이 함유가 되는 거니까 오대산 우통수도 여기도 남한강의 발원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어, 여기 이제 금룡소도 남한강의 발원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룡소를 실제로 가보면 오대산의 우통수는 장소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보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입산 통제를 해서 못 가게 하는데 한강에 바르지 금룡소라고 이렇게 큰 비석을 세워서 장소 마케팅을 태백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가면 춥지만 이제 이때는 막 봄이 어, 늦 겨울 초봄 사이에 막 잎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갔는데요. 들어가는 길도 굉장히 이쁘고 코스도 편안하게 해서 가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룡소로 가면 태백의 광명정기, 예소사 민족의 jet줄, 한강을 발언하다 이런 비석도 세웠고요. 사실은 태백시가 조선시대에는 태백이라는 고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만 있는 거고요. 1981년에 태백이 행정지명으로 태백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척 지역을 떼서 태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태백을 알리기 위해서는 장소 마케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금룡소가 택리지와 그다음에 대동여지도에 등장을 하지 않지만 1986년에 이 지역의 향토사학자들과 태백시, 태백문화원에서 여기를 이제 발굴을 해서 금룡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한강의 젖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금룡소에서 새로 조성한 1986년에 발굴을 조성한 이 금룡소의 물을 따라가시면 이렇게 이제 침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니까 침식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용이 몸부림을 친
흔적이다. 그렇게 장소 마케팅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굉장히 많은 물이 나온다는 이 금룡소를 보시면 제가 가진 별로 좋지 않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도 이렇게 맑게 잘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인제 그 저 북쪽에서는 인제 오대산 우통수가 되지만 여기 태백시가 새로 1981 년에 태백이 새로 생기고 1986 년에 금룡소를 인제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북쪽으로 가서 이제 정선과 영을 여기 임계가 보이시죠? 북쪽으로 올라서 임계, 정선, 영을, 단양, 그다음에 충주 근방으로 해서 그다음에 여주, 이천 근방으로 해서 양평, 그다음에 양수리를 지나서 어 한양, 서울을 지나서 김포를 지나서 서해로 간다. 강화도 쪽에서 인제 서해로 간다. 그래서 인제 이 지역에서는 이 금룡소를 에 중요한 장소 마케팅의 장소로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어 여기저기 이제 태백산과 소박산의 북쪽 물들은 다 남한강 쪽으로 가니까 발원지로 봐도 무방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는 우통수에 비해서 장소 마케팅을 훨씬 잘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태백산이 여기고 대관령, 백봉령, 태백산 그다음에 여기에 중령, 그다음에 조령, 그다음에 여기 속리산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인제 여기가 소백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북쪽의 물들은 전부 남한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우통수에서도 나와서 물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점이 이제 금룡소 정도 되겠죠. 여기 백봉령과 태백산 북쪽 요 부근이 인제 금룡소가 될 거고 대동여지도 전도 대동여지도 택리지에 등장하지 않는 1986 년에 발굴해서 장소 마케팅한 장소가 남한강의 발원지 금룡소고요. 이 물이 인제 우통수에서 나온 물과 함유돼서 정선, 영월 그다음에 인제 단양, 충주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충주에서는 이제 속리산의 물이 이제 달천이라는 이름으로 충주에서 남한강 본류가 함유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실은 조령, 문경세제만 넘으면 경상도가 되니까 경상도의 물자랑 강원도의 물자, 동해의 물자들이 다 남한강을 통해서 인제 한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인제 태백시에서 말씀 이야기하는 금룡소가 그 택리지랑 대동제주도에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제 에 이렇게 장소 마케팅을 해서 한강을 알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통수도 발원지, 태백의 금룡소도 발원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원지는 어차피 여러 군데가 될 테니까요.